오빠, 언니는 이혼하는 줄도 모르고 내 신혼집 해주는 거야?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5시, 신우이 결혼식장 화장실이었어요. 답례품 300개를 혼자 포장하다 너무 지쳐서 칸막이 안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이 열리더니 수진이가 전화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 그 집 명의만 넘기면 돼.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가져올 수 있어.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내려앉았어요. 그런데요. 그 재산은 전부 제가 결혼하기 5년 전에 상속받은 제 재산이었습니다. 52년 인생에서 그렇게 긴 새벽은 처음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15년 전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온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순영, 올해 52살입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15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제가 24살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암으로,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석 달 뒤에 뒤따라 가셨어요. 하루아침에 천외고아가 된 거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텅 빈 집에 저 혼자 남았어요. 유산이라고 해봐야 빌라 2채하고 시장 골목에 작은 상가 하나. 부모님이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하나씩 장만하신 거였습니다. 24살짜리가 그걸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부동산 아저씨한테 임대 맡기고 매달 통장에 월세가 찍히는 걸 확인하는 게 전부였어요. 2002년 제 이름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정순영. 세 글자. 그때는 그 세 글자가 제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32살에 재호를 만났습니다. 선자리였어요. 중매 아주머니가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키 크고 말수 적고 웃을 때 눈이 가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그이가 그랬습니다. 순영 씨, 부모님 일찍 여의셨다면서요. 혼자 고생 많았겠다.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했어요. 누군가 제 사정을 알아준다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몰랐거든요. 석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재산 얘기는 안 했어요. 빌라도 상가도 별도 통장도. 결혼하면 같이 사는 건데 뭘 따로 챙겨.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난 건 약혼식 자리였어요. 시어머니 박말순 씨. 이른이 안 된 나이였는데 허리가 꼿꼿하고 목소리가 날카로운 분이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안이 변변치 않네. 부모도 없고. 재호가 옆에서 엄마 그런 말씀하시면 하다가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한번 흘기니까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재호 아버지한테 하는 말을 들었어요. 뭐 집안은 없지만 고분고분해 보이니까 살림은 잘하겠지. 만만한 게 나쁜 건 아니야. 만만하다. 그 단어가 제 인생에 붙은 이름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첫 해명절, 시댁 제사상을 처음 차렸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 끓이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혼자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셨어요. 시누이 수진이는 늦잠을 자고 점심때 내려왔고요. 제사상이 차려지니까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전이 좀 짜네. 너그 엄마가 안 가르쳐줬어? 잠깐 멈칫했는데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엄마가 없었지.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목 안쪽이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부엌으로 돌아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행주로 얼굴을 꾹 누르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결혼 3년 차에 시어머니 무릎 수술이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이었어요. 재호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수술인데 어떡해. 우리가 내야지. 우리라고 했지만 결국 제가 내는 거였어요. 재호 월급은 대출금 갚기에도 빠듯했거든요. 빌라 월세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빼서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으셨어요. 느그 엄마가 해준 건 없지만 시어머니 수술비는 내야지. 며느리 도리야.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재호도 안 했어요. 결혼 5년 차 시누이 수진이가 영국 어학연수를 간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순영아, 수진이 미래가 달린 건데 너도 여동생이라 생각하고 좀 보태줘라. 5천만 원이었습니다. 상가 임대 수익에서 빼서 드렸어요. 수진이는 감사 전화 한 통 없이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런던 사진, 파리 여행 사진만 올라왔어요. 형수님 덕분에 같은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혼 8년 차에 제일 큰일이 터졌어요. 시아버지 병철 씨가 운영하시던 작은 철물점이 부도가 났습니다. 대출금이 1억이었어요. 재호가 새벽에 저를 깨웠습니다. 아버지 신용불량 되시면 우리 가족 전체가 영향받아. 어떡하지? 어떡하긴요. 또 제가 내는 거죠. 빌라 월세랑 상가 수익에서 1억을 빼서 갚았습니다. 몇 년치 모아둔 돈이 한 번에 날아갔어요. 시아버지만 유일하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순영아, 미안하다. 꼭 갚을게. 갚을 형편이 안 되신다는 걸 저도 알고 아버님도 아셨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이 집안에서 들은 유일한 사과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날짜, 금액, 용도, 한 푼도 빠짐없이. 왜 썼냐고요? 저도 몰라요. 그냥 기록이라도 남겨야 제가 미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지은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 딸 한지은. 그 아이만은 제 자랑이었어요. 지은이가 중학생이었을 때 학교 공개 수업이 있었습니다. 다른 집은 엄마 아빠가 함께 왔는데 우리 집은 저 혼자였어요. 아빠는 회사 일이 있대.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어? 14살짜리 아이한테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아이가 벌써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니, 엄마 괜찮아. 걱정 마. 웃어 보였어요. 잘 웃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은이가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주말마다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먹었어. 거짓말. 목소리가 그래. 정말 괜찮아. 공부나 열심히 해. 전화를 끊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재호는 요즘 회식이 늘었다며 밤늦게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제 밥까지 챙겨주진 않으셨으니까요. 텅 빈 냉장고 앞에 서서 한참을 있었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그런 거더라고요.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고픈 거였습니다. 15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혼자 제사상을 차렸어요. 재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고 시어머니는 반찬이 왜 이래를 달고 사셨고 수진이는 오면 언니 이것도 해줘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시아버지 병철 씨만 가끔 부엌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순영아,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15년 동안 이 집안에서 들은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가계부를 꺼내봤어요. 시어머니 수술비 3천만 원, 수진이 유학비 5천만 원, 시아버지 대출금 1억, 명절 비용, 경조사비, 생활비 보태준 것까지 합계 3억 2천만 원. 15년 동안 한 번도 고마워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이렇게까지 당하면서 왜 안 떠났냐고요. 저도 몰라요. 아마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재호가 처음 만났을 때 해준 그 말. 혼자 고생 많았겠다. 그 한마디에 매달려서 15년을 산 거예요. 아니,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5년이면 감옥에서도 나오는 시간인데 저는 스스로 갇혀 있었어요. 그걸 깨달은 건 신우이 결혼식 새벽 5시 그 화장실에서였습니다. 수진이 결혼 소식이 들려온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상대는 김도연이라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수진이보다 2살 위, 성격 좋고 집안도 반듯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순영아, 수진이 결혼식 준비 내가 좀 도와줘라. 내가 이런 건 잘하잖아. 이런 건 잘하잖아. 15년 동안 들은 유일한 칭찬이 그거였습니다. 살림, 뒷바라지, 잔심부름, 이런 것. 네, 어머님. 대답은 했어요. 항상 그랬으니까요. 결혼식 전날, 오후 3시부터 결혼식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꽃꽂이 업체가 세팅을 잘못해서 제가 다시 정리했고, 답례품 300개를 혼자 포장했어요. 리본 하나하나 묶으면서 손가락이 부르텄습니다. 식순표 확인하고, 패백 음식 점검하고, 하객 좌석 배치표 수정하고, 수진이는요? 시어머니랑 미용실에 가 있었습니다. 언니 내일 피부 관리해야 돼. 인생 최고의 날이잖아. 카톡에 하트를 3개나 붙여서 보냈어요. 저는 읽고 답장 안 했습니다. 답장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밤 11시에 재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나 피곤해서 먼저 잘게. 내일 결혼식장에서 보자. 그게 끝이었어요. 내일이 여동생 결혼식인데 형수가 혼자 밤새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와서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익숙한 한숨이었습니다. 새벽 2시, 답례품 포장이 끝났어요. 손끝이 갈라져서 밴드를 3개나 붙였습니다. 새벽 3시, 포토존 배경 점검. 꽃이 시들어서 예비꽃으로 교체했어요. 새벽 4시, 패백 음식 마지막 점검. 대추랑밤 개수까지 세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몸이 한계였어요. 눈이 감기는 걸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맨 안쪽 칸막이에 들어가서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았어요. 5분만 눈 좀 붙이자.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 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이 떠졌어요.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 뒤꿈치가 높은 구두, 똑똑똑, 그리고 전화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칸막이 안에서 숨을 죽였어요. 잠에서 덜 깬 상태로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통화인 줄 알았거든요. 오빠, 내일 식순 확인했어? 수진이가 가볍게 말했어요. 응. 재호 목소리. 스피커폰이었습니다. 근데 오빠. 수진이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언니는 이혼하는 줄도 모르고 내 신혼집 해주는 거야? 진짜 웃기지 않아?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뚝 소리가 나도록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졸음이 한 방에 날아갔어요.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약속했으니까.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그 아파트 절반 가져올 수 있어. 부동산 아는 형한테 물어봤는데 충분히 된다고 했어. 재산 분할. 그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제 이름으로 된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아파트를요. 오빠가 그 아파트 재산 분할로 가져오면 나한테 주는 거 맞지? 약속했잖아. 그래.
약속했으니까. 수진이가 또 킥킥거렸어요. 야, 근데 서연 언니는 진짜 괜찮은 거야? 언니보다 나은 거 맞고? 서연.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이 아니었어요. 제호 핸드폰에서 언뜻 본 카톡 이름. 그때는 회사 동료인 줄 알았습니다. 비교하지 마. 서연이랑은 새로 시작하는 거야. 잠깐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순영이는 이제 할 만큼 했잖아. 할 만큼 했다. 15년을요. 3억 2천만 원을요. 제 청춘 전부를요. 그게 할 만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도 아는 거지? 당연하지. 제호 목소리가 태연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말씀하셨어. 저 며느리 쓸모 다 했으니 이제 보내라. 남자가 바람 한번 피울 수도 있지. 다음엔 집안 좋은 데서 데려와라. 쓸모. 시어머니가 저를 부른 이름이 며느리도 순영이도 아니었습니다. 쓸모. 다 쓴 행주처럼 짜서 버리면 되는 것. 그게 15년 동안의 저였어요. 아빠는? 아버지는 모르셔. 알면 난리 나시니까. 아버지한테는 비밀이야. 수진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래, 아빠한테는 비밀. 근데 오빠, 빨리 해. 나 신혼집 없으면 도연이네 얼굴 못 들어. 그게 수진이의 이유였습니다. 형수가 15년간 바친 모든 것 위에 자기 신혼집을 올리겠다는 거였어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이 오빠가 시켰다는 핑곗거리 하나면 충분한 거였습니다. 수진이가 거울 앞에서 뭔가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립스틱 뚜껑 여는 소리, 입술을 오므리는 소리. 오빠, 나 내일 진짜 예뻐야 돼. 도연이 친구들 다 오거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조용해졌습니다. 화장실에 저 혼자 남았어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는데 그게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할 여유도 없었거든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3분 47초. 전부 녹음되어 있었어요. 오빠, 언니는 이혼하는 줄도 모르고 내 신혼집 해주는 거야? 부터 빨리 해. 나 신혼집 없으면 도연이네 얼굴 못 들어. 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게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칸막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부르튼 손가락에 감긴 밴드, 꽃잎 자국이 묻은 앞치마. 새벽 내내 혼자 일한 흔적이 온몸에 남아 있었어요. 52년 살면서 이렇게 바보같이 산 사람이 있을까요? 거울 속 제 얼굴에게 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려 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에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재호가 말한 재산 분할. 부동산 아는 형한테 물어봤다고 했죠. 변호사가 아니라 부동산 아는 형. 그 아파트, 빌라 2채, 상가 하나. 전부 2002년에 등기한 재산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24살에 상속받은 것. 결혼은 2007년. 5년의 차이. 민법 제830조.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옛날에 친구가 이혼할 때 옆에서 들은 게 있었거든요. 그때 변호사가 결혼 전 재산은 절대 안 나눠도 된다고 한 말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재호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어디서 돈을 가져오는지, 통장이 몇 개인지 아무것도, 불쌍한 것들, 법도 모르면서 거울 속 제 얼굴이 웃고 있었어요.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갑고 또렷한 웃음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지은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대학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검은 머리를 하나로 묶고 활짝 웃고 있는 제 딸. 축하해 엄마. 나 합격했어. 라고 소리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면 안 돼. 엄마가 만만한 여자라서 아무한테나 밟혀도 되는 사람이라서 쓸모가 다하면 버려지는 존재라서 그런 걸 보고 자란 딸이 어떤 어른이 되겠어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지은이 사진 위로 손등으로 닦았어요. 딱 한 방울만 허락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때리니까 머리가 맑아졌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아까랑 다른 눈이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각오가 들어있는 눈. 15년을 바쳤습니다. 제 값어치가 쓸모였어요. 거울 속에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쓸모의 값을 치르게 해드릴게요.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새벽 5시 15분. 결혼식은 낮 11시. 6시간. 충분했습니다. 새벽 6시. 화장실에서 나와 세수를 다시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1시간 전과 다른 사람이었어요. 같은 구겨진 옷, 같은 부르튼 손, 같은 다크서클. 하지만 눈이 달랐습니다. 앞치마를 풀고 가방에서 갈아입을 옷을 꺼냈어요. 베이지색 카디건에 흰 블라우스. 오늘을 위해 준비해 온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잘 됐습니다. 형수는 형수답게 보여야 하니까요. 마지막까지 7시에 시어머니가 도착하셨습니다. 미용실에서 파마를 다시 하고 오셨는지 머리가 반짝반짝했어요. 짙은 자주색 한복 저고리에 검은 치마. 딸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을 일주일 전부터 골랐다고 자랑하셨던 그 옷이었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어머, 순영아 벌써 왔어? 역시 넌 이런 건 잘해. 웃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렸어요. 네, 어머님. 다 해놨어요. 속으로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이 입으로 쓸모 다 했다 하셨군요. 이 입으로 보내라 하셨군요. 이 입으로 남자가 바람 피울 수도 있지 하셨군요. 어머님, 한복 예쁘세요. 그래, 이거 50만 원짜리야. 그 50만 원도 결국 제가 드린 생활비에서 나온 건데요. 하지만 웃었습니다. 오늘은 웃어야 하는 날이니까요. 8시. 수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하얀 레이스 드레스에 머리를 올리고 진주 귀걸이를 달고 42세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화사하게 꾸몄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언니, 두 팔을 벌려 안겼어요. 레이스가 제 볼을 스쳤습니다. 언니, 오늘 정말 고마워. 언니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 답례품 포장 진짜 예뻤어. 리본 매듭 완전 프로. 꼭 안으면서 그랬어요. 저는 수진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이 팔로 저를 안으면서 그 입으로 제 집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그 눈으로 제 남편의 외도 상대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수진아, 축하해. 예쁘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은 게 신기했어요. 15년 동안 감정을 삼키는 훈련을 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9시. 하객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하객 안내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신부 측이시면 왼쪽으로 수백 번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와중에 화장실로 빠졌어요. 윤정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최윤정.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지금은 가사 전문 변호사예요.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했지만 번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어요. 윤정아, 나 순영이야. 순영아? 웬일이야, 오랜만이다. 급한 건데
하나만 물어볼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혼인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 아닌 거 맞지?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당연하지. 상속 등기부등본에 취득 날짜 다 찍혀 있잖아. 결혼 전이면 특유 재산이야. 법원에서 100번을 해도 못 나눠. 24이었습니다. 가슴에 돌덩이 하나가 내려간 느낌이었어요. 근데 순영아,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오늘 결혼식 끝나고 설명할게. 지금 올 수 있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어디야? 웨딩홀. 3층. 알았어. 당장 간다. 혹시 모르니까 내용 증명이랑 이혼 소장 양식 가져갈게. 전화를 끊으려는데 윤정이가 한마디 더 했어요. 순영아, 내가 결정했으면 나는 믿어. 알지? 코끝이 찡했습니다. 15년 만에 믿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고마워, 윤정아.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첫 번째 준비 완료.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재호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여보, 누구랑 통화했어?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 안에 쥔 핸드폰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15년의 훈련이었어요. 친정이모. 오늘 못 온다고 해서요. 친정이모. 재호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눈빛을 봤어요. 의심. 하지만 확신은 없는 의심. 15년 동안 제 친정에 관심이 없었던 남자가 지금 와서 친정 이모가 누군지 알 리가 없었거든요. 네. 왜요? 담담하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피하면 지는 거였어요. 재호가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1초, 2초, 3초. 아니, 아무것도. 돌아서서 갔어요. 재호의 등이 복도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벽에 손을 짚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귀에서 삐 소리가 났습니다. 들킬 뻔했어요. 진짜 들킬 뻔했습니다. 벽에 기대서 눈을 감았어요. 숨을 고르는데 10초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거 아세요? 무서웠는데 그 무서움을 넘기고 나니까 오히려 단단해졌어요. 한 번 살아남으면 두 번째는 쉬워진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10시. 하객 맞이가 한창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입구에서 친구들을 맞고 있었어요. 어머, 서연 언니. 왔어?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서연. 새벽에 들은 그 이름. 고개를 돌렸어요. 웨이브 진 긴 머리카락. 카멜색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검은 터틀넥에 골드 팔찌를 한 여자.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재호 핸드폰 카톡 프로필 사진하고 똑같았어요. 수진이가 서연의 팔짱을 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재호 쪽을 스치듯 지나가면서 오빠, 내 친구도 왔다 하고 눈짓을 했어요. 재호가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아주 짧은 하지만 제가 15년 동안 본 적 없는 종류의 웃음이었어요. 알았습니다. 새벽에 들은 그 여자가 이 여자였어요. 신우이 결혼식에 오빠의 외도 상대를 자기 친구로 데려온 겁니다. 형수가 새벽부터 준비한 결혼식에 형수 앞에서, 형수 코앞에서 역겨웠어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웃었어요. 오늘 하루만, 딱 오늘 하루만 더 참으면 됩니다. 11시,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신부 입장. 수진이가 아버지 병철 씨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시아버지가 수진이를 도연에게 넘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하네.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아버지의 진심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모르시는 거였어요. 자기 딸이 며느리 등에 칼을 꽂고 있다는 걸, 자기 아내가 그 칼을 건넨 사람이라는 걸, 자기 아들이 그 칼을 휘두르는 중이라는 걸, 이 자리에서 진심인 사람은 시아버지와 저뿐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랑 도연 씨. 불쌍한 사람들. 식이 끝나고 피로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피로연장 입구에서 테이블 배치를 최종 확인하고 있었어요. 재호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늘 수고 많았어. 넥타이를 살짝 풀면서 말했어요. 넥타이 좀 다시 매줘. 삐뚤어졌어. 자연스럽게 제 앞에 섰습니다. 15년 동안 수천 번 매준 넥타이. 손을 올렸어요. 넥타이 매듭을 잡았습니다. 실크 소감이 손끝에 닿았어요. 진한 네이비색. 제가 작년 생일에 사준 넥타이였습니다. 매듭을 고치면서 생각했어요. 이 매듭을 풀면 저도 풀려나는 거였습니다. 됐어요. 매듭을 꼭 조였어요. 마지막으로 11시 40분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윤정이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나 3층 구석 자리에 앉아 있어. 내용 증명이랑 이혼 소장 다 가져왔어. 위자료 청구서도 준비했어. 혹시 외도 상대 이름 알아?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서연, 38세 추정. 지금 피로 현장에 있어. 수진이 친구로 와 있어. 미쳤다. 결혼식장에 데리고 왔어? 알았어. 따로 손해배상 청구 준비할게. 고마워 윤정아. 고맙긴. 실컷 해. 내가 다 받아줄게.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녹음 파일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3분 47초. 재생 버튼을 살짝 눌러봤습니다. 수진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빠 언니는 이혼하는 줄도 모르고. 멈췄습니다. 됐어요. 충분합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베이지색 카디건에 흰 블라우스, 단정한 머리, 작은 진주 귀걸이, 형수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옷 안에 숨겨진 건 15년치 가계부와 3분 47초짜리 녹음 파일, 그리고 2002년 등기부등본에 찍힌 제 이름 석자, 정순영. 충분했습니다. 피로연장 문 앞에 섰어요. 안쪽에서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 축가가 흘러나오는 소리, 심호흡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문을 밀었습니다. 피로연장은 시끄러웠습니다. 하객 200명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접시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축가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이와 도연이가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했어요. 수진이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한 손으로 잡고 연신 웃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하객들에게 인사를 받고 계셨어요. 우리 수진이 잘 됐지? 사위도 반듯하고. 호호. 재호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자리 떨어진 곳에 서연이가 있었어요. 둘이 직접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 가끔 눈이 마주치면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200명 중에 형수가 어디 앉아 있는지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제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3층 구석 자리에 앉은 윤정이를 확인했어요. 검은 블레이저에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식사 중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윤정이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올려놓았어요. 심호흡.
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피로연의 하이라이트, 가족분들의 축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도연이 쪽 가족이 축사를 했어요. 도연이 형이 올라가서 덕담을 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다음 신부 측에서는 형수님의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새벽 5시에 이미 한 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다리였거든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호가 옆에서 소곤거렸어요. 짧게 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단상 앞에 섰어요.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200개의 눈동자가 저를 봤어요. 수진이가 신랑석에서 활짝 웃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석에서 흐뭇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재호가 팔짱을 끼고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와인잔을 들고 무심하게 저를 쳐다봤어요. 시아버지 병철 씨만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따뜻했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각오가 선 사람의 손은 차갑지 않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축하한다. 하객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간 함께한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축하해.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역시 며느리 교육은 잘 시켰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두 손을 모으고 감동한 척 눈을 깜빡였어요. 형수님, 잠깐 멈췄습니다. 피로 연장이 조용해졌어요. 근데 목소리 톤을 낮췄습니다. 축하만 하고 끝내기엔 제가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이 멈췄어요. 수진이 입에서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호가 팔짱을 풀고 상체를 일으켰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15년간 이 가족에게 제가 쓴 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저는 마이크를 꼭 잡고 천천히 읊었습니다. 가계부에 적어 놓았던 것들을 15년 동안 밤마다 기록했던 그 숫자들을 시어머니 무릎 수술비 3천만 원.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자리 하객이 시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수진이 영국 어학 연수비 5천만 원. 수진이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도연이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 사업 대출금 1억. 시아버지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눈이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명절 비용, 생활비, 경조사비, 용돈. 잠깐 멈췄습니다. 합계 3억 2천만 원. 피로 연장이 조용해졌어요.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15년 동안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한 번도 고마워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목소리가 피로 연장에 울렸습니다. 지금 신우이 결혼식장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올려다봤던 그 얼굴을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어머니 입이 달싹거렸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하객이 시어머니 팔을 잡고 앉으세요. 어머니 하며 부축했어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새벽 5시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순영아, 그만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말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무서운 거였습니다. 저는 재호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마이크 옆에 핸드폰을 가져다 댔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수진이 목소리가 피로 연장에 울려 퍼졌어요. 오빠, 언니는 이혼하는 줄도 모르고 내 신혼집 해주는 거야? 진짜 웃기지 않아?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200명의 귀에 닿았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도연이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도연이가 손을 빼며 수진을 돌아봤어요. 재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 약속했으니까.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그 아파트 절반 가져올 수 있어. 재호가 단상을 향해 걸어왔어요. 그거 꺼. 하지만 다가오기도 전에 3층 구석에 앉아있던 윤정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재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재호가 멈칫했어요. 윤정이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앉으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어요. 엄마가 먼저 말씀하셨어. 쓸모 다 했으니 보내라고. 남자가 바람 한번 피울 수도 있지. 다음엔 집안 좋은 데서 데려와라. 피로 연장 전체가 돌처럼 굳었습니다.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 하나 없었어요. 200개의 눈동자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게 지어낸 거야. 조작이야. 믿지 마.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녹음 속 재호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녹음의 마지막이 흘러나왔어요. 오빠, 빨리 해. 나 신혼집 없으면 도연이네 얼굴 못 들어. 수진이 목소리. 도연이가 천천히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수진이가 도연의 눈을 피했어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녹음이 끝났어요. 3분 47초. 피로 연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객석 어딘가에서 시아버지 병철 씨가 테이블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계셨어요. 재호를 바라보셨습니다. 재호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게 사실이냐? 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돌아보셨습니다. 말순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시아버지의 눈을 피했습니다. 말순아, 내가 그랬어? 내가 순영이를 보내라고 했어? 시어머니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80세 노인이 피로 연장 한가운데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순영이가 내 수술비를 냈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수진이 유학비를 냈어. 내 빚까지 갚았어. 주먹이 떨렸습니다. 근데 내가 쓸모 다 했다고? 내가 보내라고 했어? 시아버지 목소리가 피로 연장에 울렸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처음으로, 1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는 걸 봤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올려다봤던 남편의 얼굴을 처음으로 내려다봤어요. 재호 씨. 재호가 움찔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듣는 호칭이었으니까요. 그 아파트, 빌라 2채, 상가 하나. 잠깐 멈췄어요. 전부 제가 결혼 전에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피로 연장이 또 한 번 정적에 잠겼어요. 2002년에 등기했어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우리 결혼은 2007년이고요. 재호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민법상 특유 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호가 입을 벌렸어요. 뭐라고? 수진이가 도연의 팔을 잡으며 더듬거렸어요. 그게 무슨... 시어머니가 의자를 움켜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전현이 지어낸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거짓말인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아. 3층 구석자리에서 윤정이가 일어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단상 쪽으로 걸어왔어요. 구두 소리가 조용한 피로 연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돌려 윤정을 봤어요. 윤정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최윤정 변호사입니다. 명함을 꺼내 재호 앞에 내려놓았어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재호 씨. 재호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이것은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서입니다. 배우자 부정행위 및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합니다. 봉투를 재호 앞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재호가 봉투를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려서 짚지도 못했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돌렸어요. 피로 연장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이서연 씨. 정적이 흘렀어요. 계시죠? 하객석 중간쯤에서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와인잔을 쥔 손이 떨려서 와인이 흔들렸어요. 부정행위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별도 손해배상 청구될 예정입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하객이 저 사람이 그 여자야? 하며 수군거렸어요. 수진이 친구로 데려온 여자의 정체가 200명 앞에서 드러난 겁니다. 서연이 핸드백을 들고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다시 주저앉았어요. 저는 피로 연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 고개를 떨구고 계셨어요. 아까의 거짓말이야. 는 어디 가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계셨습니다. 재호. 봉투 앞에 서서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저한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이었습니다. 두려움. 수진이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울고 있었어요. 도연이가 수진 옆에 앉아 있었지만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하객들의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30분 전까지 와인잔을 우아하게 기울이던 여자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병철 씨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에 코끝이 찡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마이크를 다시 입에 가져갔습니다. 15년간 만만한 며느리였습니다. 목소리가 피로 연장에 울렸어요. 새벽 4시에 제사상을 차리고 아무도 안 하는 설거지를 하고 시어머니 수술비를 내고 시누이 유학비를 대고 시아버지 빚을 갚았습니다. 21번 고르고 이었어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들은 말은 쓸모다 했다였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피로 연장이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만한 게 아니라 참은 거였어요. 마이크를 꼭 쥐었습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안 참겠습니다. 마이크를 사회자 손에 돌려드렸어요.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걸어 나갔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지나갔어요.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을 비켜줬어요. 등 뒤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울음소리, 수진이 흐느끼는 소리, 재호가 순영아 하고 부르는 소리. 돌아보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매번 돌아봤습니다. 순영아 부르면 돌아서서 네 하고 대답했어요. 매번,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피로 연장 문을 밀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15년이 끝났습니다. 피로 연장 문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어요. 3월의 바람은 차갑지도 덥지도 않았어요. 그냥 살갗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결혼식장 로비를 지나 정문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어요. 눈을 찡그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형광등 아래에만 있었으니까 햇빛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15년 만에 숨을 쉬었어요. 진짜로요. 가슴속에 돌덩이가 있었다는 걸 빠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생전 처음 느끼는 가벼움이었습니다. 아, 이게 해방이라는 거구나. 15년 동안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무거운 걸 짊어지고 있었는지. 주차장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빠른 발소리. 구두가 콘크리트를 때리는 소리. 순영아. 재호였습니다. 잠깐. 순영아, 잠깐만. 뛰어오고 있었어요.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매준 그 넥타이.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차 키를 꺼내며 계속 걸었습니다. 재호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오해야. 다 오해라고. 수진이가 먼저 달라고 한 거야. 내가 주도한 게 아니야. 서연이도 그건. 말이 꼬이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저한테 이렇게 다급했던 적이 없었어요. 고마워 한마디에는 그렇게 인색하던 사람이 변명에는 이렇게 말이 많았습니다. 저는 재호를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올려다봤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혼자 고생 많았겠다 해주던 남자. 그 한마디에 반해서 15년을 바친 남자. 지금은 넥타이가 풀어진 채 헐떡거리며 변명하는 남자. 15년이면 충분히 얘기했어요. 재호가 멈칫했습니다. 재호 씨. 재호 눈이 커졌어요. 아까 피로 연장에서도 들었지만 다시 들으니까 더 충격인 모양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순영아. 더 이상 순영이가 아니에요. 차에 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사이드 미러에 재호가 비쳤어요. 주차장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제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이드 미러에서 재호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단단했던 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다가 차를 세웠어요. 갓길에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나왔습니다. 울음 대신 나온 건 웃음이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 내가 해냈네. 혼자 말했습니다. 52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네. 한강 위로 바람이 불었어요. 차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아니, 제 집으로.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나간 뒤 피로연장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도연이 쪽 가족이 먼저 일어났대요. 도연이 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냅킨을 내려놓으면서 말씀하셨답니다. 이런 집안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이런 수모를 안길 수가 없어요. 도연이 아버지가 가자 하며 일어났고 친척 테이블 4개가 통째로 빠졌대요. 도연이는 남았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아 있었지만 손을 잡아주지는 않았다고 해요. 수진이가 울면서 매달렸답니다. 여보, 나는 오빠가 시킨 거야. 나는 그냥. 도연이가 천천히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대요. 당신 가족이 형수님한테 한 게 이거 다야? 수진이가 대답을 못했답니다. 도연이가 일어나면서 한마디 더 했대요. 이 결혼 생각 좀 해봐야겠어. 수진이가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잡고 주저앉았답니다. 재호는 피로연장에 돌아가지 못했대요. 주차장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벤치에 주저앉았답니다. 윤정이가 나중에 전해준 얘기로는 서연이가 피로연장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가려다
도연이 쪽 친척 아주머니한테 딱 걸렸대요. 아까 그 여자 아니야? 형수님이 말한? 서연이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나갔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쫓아왔대요. 저 나이에 유부남이랑 시누이 결혼식에 데려오다니 세상에. 서연이는 그날 이후 제호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과호흡으로 쓰러지셨어요. 저녁 7시쯤 제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쓰러졌어. 병원 좀.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15년 전이었으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뛰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웨딩홀 근처에서 78세 여성분이 과호흡으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제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119 불렀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직접 가지는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제 일이 아닙니다. 읽은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저녁 8시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제호 구두가 없는 현관, 제호 재킷이 없는 옷걸이, 제호 목소리가 없는 거실, 텅 빈 집. 그런데 이상한 거 아세요? 텅 빈 게 아니라 비로소 차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냄새, 제 물건, 제 공간. 이 집이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라는 걸 15년 만에 처음 느꼈습니다. 9시쯤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거칠고 떨리는 숨소리. 아버님, 순영아. 겨우 한마디 하셨어요. 미안하다. 그 세 글자를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3번 갈라졌습니다. 내가 이 집안 어른이면서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널 지켜주지 못했어. 15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몰랐어.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80세 노인의 울음소리. 그 소리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버님은 유일하게 저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주신 분이에요. 시아버지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그 한마디가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15년을 버티게 해준 거 아세요? 결국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우셨어요. 한참 동안 전화기를 사이에 두고 둘이 울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사람이었던 사람. 그리고 15년 동안 그 사람인 줄 몰라본 저. 한참 뒤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밥은 먹었어? 울다가 웃었습니다. 아직이요, 아버님. 먹어. 꼭 먹어. 네. 전화를 끊었어요. 10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카메라를 봤어요. 지은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딸이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저를 와락 안았습니다. 지은이 팔이 제 등을 감쌌어요. 22살 때부터 3년째 자취하면서 안아주지 못한 팔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괜찮아? 지은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친구한테 연락 왔어. 결혼식에서 엄마가. 얼굴을 보니까 울었던 흔적이 있었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여기 오는 길에 이미 운 거였어요. 괜찮아, 지은아. 엄마 괜찮아. 거짓말. 항상 괜찮다고 했잖아. 맨날 괜찮다고 했잖아. 지은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지은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가계부를 꺼냈어요. 15년치 기록이 담긴 그 노트를. 지은아, 이걸 볼래? 지은이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2012년 3월. 시어머니 수술비 3천만 원.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시누이 유학비 5천만 원, 시아버지 대출금 1억, 명절 비용, 생활비, 경조사비. 지은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 넘기다가 멈췄어요. 2019년 9월 지은이 대학교 등록금 제호 거절, 상가 수익에서 지출. 지은이가 그 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빠가 내 등록금을 안 냈어? 엄마가 따로 냈어?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지은이가 가계부를 덮었어요. 두 손으로 꾹 눌렀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어요. 엄마, 응? 이걸 혼자 참았어요? 15년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한테 왜 말 안 했어요? 엄마가 힘든 거 보이면 내가 공부를 못하잖아.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제 두 손을 잡았습니다. 나한테는 엄마가 공부보다 중요해요.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15년 동안 안 운 건 아니에요. 혼자 부엌에서 화장실에서 이불 속에서 수없이 울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앞에서 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안겨서 운 건 처음이었어요. 지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제가 낳은 딸이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가 돼서 아이를 안아주기만 했지 아이한테 안겨본 적은 없었거든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은이도 울었어요. 모녀가 소파에 앉아서 말없이 울었습니다. 거실에 울음소리만 가득했어요. 텔레비전도 안 켜져 있고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그 울음이 끝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배가 고팠습니다. 지은이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엄마,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 응. 라면이라도 끓일까? 응. 지은이가 라면 2개를 끓여왔습니다. 냄비째로 식탁에 놓고 젓가락 2벌을 나란히 놓았어요. 마주 앉아 후루룩 먹었습니다. 라면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아니, 라면이 맛있는 게 아니라 함께 먹는 게 맛있는 거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여기서 자도 돼? 당연하지. 내일도 있을 건데. 있어. 얼마든지. 지은이가 라면 국물을 마시다 말고 저를 봤어요. 엄마, 앞으로는 나한테 얘기해. 혼자 참지 말고. 알았어. 약속해. 약속해. 지은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25살짜리 대학원생이 엄마한테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지은이가 제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이불을 코끝까지 끌어올리고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이불을 살짝 여며줬습니다. 이 아이가 아기였을 때도 이렇게 해줬었는데. 거실 창가에 섰어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안 보였어요. 서울이니까요. 하지만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아침에 봤던 거울 속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의 충격도 피로 연장의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52년 살면서 이런 얼굴은 처음이었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 내 곁에 잠든 딸, 그리고 더 이상 아무한테도 미안하지 않은 밤. 그날 밤 15년 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미안하지 않은 잠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윤정이가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해줬거든요. 새벽 5시 녹음 파일, 15년치 가계부, 등기부등본, 그리고 제호 핸드폰에서 확보한 서연이와의 카톡 내역. 제호 쪽 변호사가 처음에는 큰 소리를 쳤다고 해요. 재산분할 50% 요구합니다. 윤정이가 등기부등본을 내밀었답니다. 2002년 상속 등기, 2007년 혼인신고, 혼전 특유 재산입니다. 분할 대상 아닙니다.
재호 쪽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대요. 그 다음부터 협상이 빨라졌습니다. 결과는 이랬어요.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제로, 양육권은 지은이가 성인이라 해당 없고요. 제 재산은 한 푼도 안 나눴습니다. 빌라 2채, 상가 하나, 아파트 1채, 전부 제 이름 그대로. 정순영.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윤정이랑 밥을 먹었어요. 수고했어, 순영아. 윤정이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내가 대단한 거야. 15년을 버텼잖아. 잔을 부딪혔어요. 버틴 게 아니라 이제야 시작한 거야. 윤정이가 웃었어요. 그래. 시작이 반이다. 소주가 쓰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이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상가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시장 골목 상가. 15년 동안 새를 놓고만 있었던 그 가게. 1층이었어요. 12평짜리. 작지만 해가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오후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참을 서서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15년 동안 가장 잘한 건 뭐였을까? 밥. 저는 밥을 잘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사상을 차리고 명절마다 수십 가지 반찬을 만들고 시어머니 입맛에 맞추려고 간을 몇 번이고 봤던 15년. 그 15년이 쓸모가 없었냐고요? 아니요. 쓸모가 있었습니다. 남들한테가 아니라 저한테요. 카페를 열었어요. 작은 카페. 커피도 팔지만 직접 만든 떡이랑 한과를 함께 파는 곳이었습니다.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은이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다시 봄 어때? 다시 봄. 입안에서 굴려봤어요. 다시 찾아온 봄. 다시 시작하는 인생. 좋다. 간판을 걸었습니다. 다시 봄. 흰 바탕에 연두색 글씨. 지은이가 직접 글씨체를 골라줬어요. 간판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행복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가게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제가 만든 꿀떡이 입소문을 탔거든요.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오시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이 떡 어디서 배웠어? 15년 동안 시댁 제사상 차리면서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웃으셨어요. 고생이 기술이 됐구먼. 맞아요. 고생이 기술이 됐습니다. 15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 작은 가게가 매일 증명해줬어요. 시댁 이야기를 좀 할게요. 수진이 결혼은 파혼됐습니다. 도연이가 한 달을 고민하다가 결국 이 결혼은 못하겠다고 했대요. 도연이네 집안에서 강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형수님한테 그런 짓을 한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수 없다. 도연이 어머니 말이었대요. 수진이는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웨딩드레스는 결국 한 번 입고 끝이었어요. 재호는요. 서연이가 떠났습니다. 당연하죠.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만난 남자가 빈손이 됐는데 누가 남아있겠어요. 서연이한테 연락이 안 됐대요. 번호를 바꿨답니다. 재호는 회사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15년 동안 제가 차려준 밥상이 없는 생활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윤정이가 전해준 얘기로는 재호가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아팠냐고요? 1초쯤 아팠어요. 딱 1초.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퇴원하셨지만 많이 쇠약해지셨대요. 더 이상 만만한 며느리가 밥을 해주지 않으니까 본인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수진이는 요리를 못하고 재호는 원룸으로 나갔으니까요. 쓸모 다 했다고 한 그 사람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아신 거겠죠.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달랐어요. 한 달에 한 번 카페에 오셨습니다. 처음 오신 날 간판을 한참 올려다보셨어요. 다시 봄 좋은 이름이다. 안으로 들어오셔서 구석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올리브 그린 패딩 조끼에 체크 셔츠, 은퇴 안경,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커피를 내려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커피를 한 모금 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커피 값은 낼 수 있어.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안 받아요. 아니야. 받아. 공짜로 먹으면 발걸음이 무거워져. 그 말에 웃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오실 때 쿠폰 드릴게요. 10잔 마시면 한 잔 무료. 시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 번지는 웃음. 그래. 자주 와야겠네. 그 뒤로 매달 한 번씩 오셨어요. 항상 같은 자리. 항상 아메리카노. 가끔 꿀떡을 하나 포장해 가셨습니다. 이거 병철이 혼자 먹을 거야. 시어머니한테는 안 가져가신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 더 넣어드렸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고맙다. 순영아. 그 고맙다가 15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주말마다 왔어요. 대학원 수업이 없는 토요일이면 아침 일찍 와서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시 봄입니다.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았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지은이를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딸, 예쁘네. 엄마 닮았어. 지은이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저희 엄마 진짜 예뻐요. 그 말을 듣고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거든요. 52년 살면서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지은이랑 둘이서 가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지은이가 캔커피 2개를 사왔어요.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나 엄마한테 고마운 거 알지? 뭘? 아니, 그냥. 엄마가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캔커피를 따면서 말했어요. 예전엔 엄마가 웃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 웃어도 눈이 안 웃었어. 지은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눈이 웃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웃어. 캔커피를 들었습니다. 응, 약속해. 캔을 부딪혔어요. 깡 하고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봄볕을 쬐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지은이가 간 뒤에 가게를 정리하다가 서랍을 열었어요. 명함이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만들어준 거였어요. 생일 선물이라면서. 흰 바탕에 연두색 글씨. 다시 봄. 대표 정순영. 명함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정순영. 3글자. 24살에 등기부등본에 찍었던 이름. 32살에 혼인신고서에 올렸던 이름. 52년을 살면서 한 번도 예쁘다고 생각한 적 없었던 이름. 그런데요. 지금 이 명함에 적힌 제 이름이 처음으로 예뻤어요. 남편의 아내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며느리도 아니고, 수진이의 형수도 아니고, 그냥 정순영. 대표 정순영. 명함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조금 바꾸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15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시어머니를 위해, 시누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시아버지를 위해. 정작 저를 위해 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52세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문을 열었어요. 52세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예쁘다고 느꼈어요. 52세에 처음으로 거울을 보면서 웃었어요.
늦었냐고요? 아니요. 지금이 딱 좋아요. 오늘도 아침 7시에 가게 문을 엽니다. 간판에 불이 켜져요. 다시 봄. 여러분도 다시 봄이 오실 거예요. 참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게 인생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